세마이컨덕터.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세마이컨덕터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갭이 말이야. 갭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가 이제 세마이컨덕터야. 그래서 이 갭이 말이야. 갭이 few electron volt 정도가 되면 너무 갭이 커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일렉트론 볼트 아래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올라가요. 초전도인 경우에는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면은 슈퍼컨덕팅 갭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세마이컨덕터는 실리콘이 얼마가 되나? 실리콘이 1 일렉트론 볼트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밑에 놈들의 일렉트론들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프리 차지 캐리어가 생기고 밑에 홀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프리 차지 캐리어하고 홀이 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 트랜스포트에 그러니까 전자들의 흐름, 전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컨덕티비티 같은 것들을 보면 메탈에서는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온도에 리니어라든지 그런 것을 비해가지고 세마이컨덕터는 온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익스포넨셜 위에다가 온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세마이컨덕터는 10의 마이너스 7승부터 10의 마이너스 7승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의 10승 5옴 센티미터 정도가 되는 레지스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세마이컨덕터예요. 인슐레이터는 한 10의 14승 이상인 거가 이제 인슐레이터예요. 자, 이 세마이컨덕터를 가지고서 무수히 많은 뭐 N 붙은 상을 받았어요. 그 처음 이거를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쇼클리, 바딘 한 사람이 누구더라? 그래서 바딘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요. 바딘이 그래서 첫 번째 노벨상을 탔고 그 다음에 초전도를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노벨상을 타지고요. 자, 이 세마이컨덕터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세마이컨덕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것도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고체 물리를 보면 고체 물리는 메탈, 인슐레이터, 세마이컨덕터 셋이 있는데 메탈도 엄청난 동그라미에 영향을 주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면 포항제철에서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쇠 때문에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도 이제 엄청나요. 세마이컨덕터도 여러분들 뭐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디텍터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스위치, 다이오드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가지 이 반도체를 뭐 포토볼테이크 셀이라든지 이 디텍터 왜 디텍터의 영향이 디텍터가 될 수 있느냐면 여기에다가 빛 같은 거를 쪼여주면은 밑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위로 올라가서 저항이라든지 컨덕티비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텍터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MCT 디텍터라는 디텍터가 있어요. 인프라레드 디텍터. 그 다음에 INSP 디텍터 같은 게 있어요. 자, 이런 디텍터를 보면 이걸 가지고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적외선 감지기를 만들어내요. 이 시장은 우리나라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도 수십조가 넘는 그런 시장이에요. 왜? 디텍터, 인프라레드 디텍터 이거는 좀 무기산업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앞에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의 디텍터를 가지고서 말이야. 응? 이렇게 하면은 열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열을 감지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별로 주간에는 전쟁을 잘 안 해요. 밤에 전쟁을 해요. 왜냐면은 인프라레드 디텍터 그 안경을 딱 끼면은 한쪽에서는 상대방을 볼 수 있고 그
그게 없으면 상대방을 볼 수가 없어. 일단 이제 전쟁을 하면 무기가 우세한 놈이 이기는데, 무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기 중에 하나인 그 인프라레드 디텍터를 가지고서 이제 싸움을 해요. 장님 10,000명하고 안장님 1명하고 싸우면 안장님 1명이 이겨. 그지? 인프라레드 디텍터 이거 엄청난 산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세마이컨덕터 쪽으로 엄청나게 나가있지만 이 IR 디텍터 이쪽은 전혀 지금 나가질 못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까지 발전했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고체물리 이쪽에서는 사실 산업체에서 콘덴스 메럴 쪽의 지식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리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과학을 배우지 않아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과학을 배운다 그래도 생물이나 이런 거, 곤충의 날개가 몇 개냐 뭐 이런 분류학적으로 몇십 년 전에 생물 이런 거 배워가지고 대학교에서 이 진짜로 공부해야 될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래서 과학 교수가 갑자기 이제 죽어도 이상한 기현상이 발휘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뒤져 있는데, 걔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일본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한 나라인데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예, 엄청난 수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리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서 그 다음에 대학교 와가지고 상당히 물리가 어렵잖아요. 그치? 사실은 물리가 무지무지하게 쉬운 과목이고 그렇게 재밌는 과목이고 삶을 걸고 도전해볼 그러한 그 과학이 물리인데 선입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자, 이 대목에서 경환이 어떻게 생각하니? 나하고 이제 나는 이제 9세대고 갈세대지만 우리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물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세기 물리학은 20세기의 과학은 사실은 물리학의 세계였거든. 20세기의 과학은 물리학의 세계였어. 산업을 일으킨 게 다 20세기는 물리학에서 출발을 했고 19세기는 내 생각에는 화학의 시대였던 거야. 응? 20세기는 물리학의 세대였는데 21세기에는 어떻게 될 건가? 우선 경환아, 젊으니까 이 젊은 애들이 물리를 살아나려고 할까?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쉬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삶 자체가 옛날에 비해 가지고 할 게 되게 많거든.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포츠도 굉장히 발달했고, 연예계 같은 것들도 발달했고. 물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노래를 하겠어요. 뭐 그런 거 생각해. 아, 근데 물리 공부하면 진짜 재미난 것 같아. 응? 경환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 경환 안 할린다 이때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도 내가 얘기해온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결혼 안 한다고 선언했거든. 물리 공부가 하도 재미나서 물리 공부만 하겠다. 결혼 안 하고 또 나보고 술 먹자 그러면은 절교하겠다고 다 친구들한테 선언하고 도서관으로 내가 하니까.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내가 연애 제일 많이 해가지고 결혼도 제일 먼저 하긴 했지만 결국은 네 나이 때는 내가 이 물리만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랬거든. 결혼할 생각 없지 않니? 결혼? 그렇게까지는 안 좋아? 결혼부터 하고 그럼 물리해. 하여간에 엄청나게 이게 세마이 콘덕터가 우리에게 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왔지만 인디움 안티모나이드가 3호적이고 갈륨 아세나이드도 이제 3호적이에요. 그래서 3호적에 갈륨 아세나이드, 아르세닉, 징크 설파이드는 26적이고 카디움 설파이드, CDS, 이거 솔라셀 만드는 거고, 갈륨 아세나이드는 이게 세마이콘덕터인데, 갈륨 아세나이드를 가지고 디텍터 같은 거 이제 빠른 디바이스 만들고 그러는 거, 실리콘이라든지 저메늄,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마이콘덕터고, 인슐레이터는 이제 인슐레이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는 진짜 꿋꿋이 인슐레이터에 다이아몬드에다가 전기 통하려고 하지 마요. 다이아몬드는 꿋꿋한 인슐레이터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갭이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말이지, 여기까지 에너지를 주면은 일렉트론들이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에너지를 적게 주면은 일렉트론들이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컨덕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빛을 쪼여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갭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빛이 흡수되는 양, 빛의 흡수를 놓고서 그 다음에 빛의 프레퀀시, 빛의 에너지 오메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면 빛을 프레퀀시가 작은 걸 넣으면은 흡수가 하나도 안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갭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갭 중에서도 이런 갭이 있어요. 실리콘 같은 것들은 이런 갭이야. 이런 세마이콘덕터인데 이 세마이콘덕터는 여기에 밸런스 밴드에 일렉트론이 꼭대기에 있는 놈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꼭대기에 올라가요. 이거를 디렉트 갭이라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꼭대기에서부터 올라가면은 거기가 밑이 아니라 밑이 옆으로 돼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인디렉트 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디렉트 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이제 통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주면은 분명히 이제 여기서 또 빛을 흡수를 하지만 그거보다 적어서 에너지가 더 작은, 다시 이거 좀 더 확대해서 과장해서 그려보자. 이게 과장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분명히 에너지를 주면 일렉트론들이 이제 흡수가 될 텐데, 빛을 주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더 낮은 상태에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는 되지만 이게 K가 다르기 때문에 모멘텀이 흡수가 모멘텀 컨서베이션 러가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흡수가 안 된다. 자, 그러면 빛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자. 이제. 빛이라는 거는 뭐냐? 빛은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빛은 에너지가 H가 오메가인데 빛은 모멘텀이 굉장히 작아요. 모멘텀 P가 굉장히 작은 게 빛이야. 모멘텀이 거의 0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빛은 모멘텀이 작아요. 포논이나 일렉트론 같은 것들은 포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포논, 일렉트론은 뭘까? 일렉트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모멘텀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모멘텀은 굉장히 강해요. 질량이 화끈하게 있는 질량이 있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한 게 뭐냐면 모멘텀이고 2분의 1에다가 질량에다가 속도에 자승을 한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모멘텀이 굉장히 커요. 근데 빛은 에너지가 굉장히 크더라도 모멘텀이 이제 상당히 작아요.
포논도 모멘텀은 이제 커. 매스를 가진 놈이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빗을 요렇게 빗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모멘텀 이만한 모멘텀을 가진 포논을 우리가 만약에 크리에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빗을 가지고 에너지를 이만큼 높인 다음에 조그만 에너지를 가지고 포논을 가지고 이 모멘텀을 이렇게 크리에이션 하면, 그러면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들이 에너지를 받고 모멘텀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토탈, 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빗을 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에너지하고 포논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갭 에너지하고, 예를 들어서 포논의 에너지까지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포논이 먼저 만들어져 있다. 온도가 0이 아니면 포논이 먼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빗을 줬는데 말이야. 포논이 만들어지는 포논이 합력을 해가지고 일렉트론을 높이 올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온도가 0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성립이 안 돼. 그런데 온도가 0인 경우는, 0이 아닌 경우에는 포논이 먼저 크리에이션이 돼 있다가 그 포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렉트론을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주느냐면은 갭 에너지보다도 적게 주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케니즘이 인디렉트 갭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요게 갭이냐, 요거 갭 안에 정확한 갭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이 이제 갭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꽉 차 있는데, 꽉 차 있는 일렉트론의 요놈이 이 위로 지금 이렇게 이제 일렉트론이 올라가고 여기에는 구멍이 하나 이렇게 이제 남게 된다. 네? 자, 일렉트론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일렉트론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필드를 가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은 그 일렉트론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일렉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일렉트론들이 움직이면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디스퍼션 릴레이션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그룹 벨로시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 벨로시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h분의 1에다가 d2에다가 dk라고 이렇게 이제 그룹 벨로시티를 쓸 수가 있어요. 또는 3차원으로 보면은 그룹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느냐면 h분의 1에다가 그레디언트 2라고 써놓고, 어디에 대한 그레디언트냐면 k 스페이스에서의 그레디언트요. 자,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가지고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가서 전자에다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전자가 이러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그룹 벨로시티로 이만한 시간 동안에 간다. 그러면 F에다가 dx를 한 게 뭐냐면은 에너지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다시 쓰면은 델타 E에다가 델타 K 써놓고 그 다음에 델타 K 이렇게 써놓으면 그 두 식에서부터, 물론 이거는 H바에다가 VG에다가 델타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 VG끼리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러면 H바에다가 DK에 DT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세마이컨덕터 이런 데 속에서 만약에 차지가 있으면 차지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모멘텀 같은 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치 파티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해도 되겠다 하는 얘기. 자, 물론 이거를 벡터적으로 표시를 하면 dk에다가 dt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E에다가 H바 가슨 C에다가 에너지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마그네틱 필드 같은 거를 걸어줬을 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을 때 이런 모양이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는 저런 모양이다. 우리나라도 세마이콘덕터는 어떻게 거기 반도체는 엄청나게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세마이콘덕터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난관들을 격파하고 세마이콘덕터에서 세계 세마이콘덕터 1위국으로 이제 올라섰는데 아직도 세마이콘덕터에서도 미개척 분야들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쪽은 우리가 전혀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단체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부분은 들어갔지만 다른 쪽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했고 인프라레드 디텍터라든지 이쪽은 전혀 손조차 못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 우주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 우리 세대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세대에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 분야를 이제 올라가야 돼. 그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보다 너무 더 하이텍이어서 그쪽으로는 더 큰 부가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세마이콘덕터를 조금 공부를 해. 자, 이거 공부하면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세상에 존경받는 거부가 돼가지고 그때 되면 미지가 나 좀 뭐 이렇게 가끔가다 저녁도 사주고 그지? 야 여기 말이야 여기 지금 일렉트론들이 꽉 차 있는데 일렉트론들을 꽉 채워가지고 이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일렉트론 하나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홀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홀도 이게 움직이니까 일렉트론이 있어가지고 그 일렉트론이 탁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놈의 홀도 지금 같이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홀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일렉트론하고 홀이 있다 그러면 이 홀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일렉트론은 어떻게 취급할지는 알아. 이게 컨덕션 밴드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뭐 일렉트론이 매스가 M이고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다 아는데 이게 탁 나타나가지고 이 홀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싹 깔린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써놓고서 K 이렇게 써놓고 응? 이게 지금 컨덕션 밴드 이 컨덕션 밴드 이게 밸런스 밴드인데 밸런스 밴드까지 지금 꽉 차있던 일렉트론을 이제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홀이 있다. 이 밑동네에 홀이 있다. 그 지금 해놓고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렉트론은 그래도 잘하는데 홀이 이제 골치 아파요. 자, 일렉트론이 여기로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 홀이 생긴 거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빛을 딱 때려줘가지고 에너지를 줬는데 모멘텀은 얼마니? 모멘텀은 비균 모멘텀 굉장히 작아서 0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쫙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홀의 모멘텀은 일렉트론의 모멘텀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홀은 플러스 차지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음에 여기 있는 홀은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일렉트론하고 여기 있는 홀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홀의 에너지는
이거 네가티브가 돼요. 일렉트론의 에너지에 밑쪽에 있는 홀은 네가티브 일렉트론이 없어져 있는 상태니까 일렉트론의 그 에너지에 네가티브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그룹 밸런스는 아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K에다가 에너지라고 이렇게 썼잖아. 자, 일렉트론 밴드 여기서의 기울기하고 여기서 홀에서의 기울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홀이 여기 생겼으면은 일렉트론이 여기 생긴 거 아니야. 이게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느냐 하면은 홀의 벨로시티가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벨로시티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런데 매스는 밸런스는 똑같은데 매스는 이게 일렉트론의 매스하고 홀의 매스하고는 이게 마이너스 같아. 매스는 무엇에 반비례하느냐 하면은 D자승 2에 DK자승 2에 반비례하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로 이게 반대가 돼요. 자, 그래서 차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일렉트론의 이퀘이션 모션하고 홀의 모션하고 지금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써보면 이거하고 이제 똑같아요. 2에다가 플러스 I를 C분의 1에 V의 홀에다가 크로스 B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홀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뭐냐면은 이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가 뭐지? 차지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책을 들여다보면 주저리 엄청나게 써놨는데 무슨 소린가 는 저한테 잘 모르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이제 쉽게 자, 이게 프리 일렉트론이 있을 때는 밴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 부분이 이게 존 바운다리가 된다 그랬어. 존 바운다리 이렇게 되고 일렉트론을 하나씩 이렇게 한 파티클에 일렉트론 한 개씩 꺼지어낸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찬다 그랬느냐 하면 반까지 찬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메탈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렉트론이 여기까지 찬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존 바운다리는 특별해가지고 프리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뭐 그냥 에너지가 2n분의 H자승 K자승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좀 폴딩을 하면 이거나 그놈이나 똑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밴드 그리거나 이렇게 밴드 그리거나 이제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갭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갭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피리어딕 포텐셜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전 시간에 보자인 거 밤에 갑자기 좀 일찍 끝나느라고 여기에 요 사이에서 요거를 유도는 안 했지만 요거는 그 점에서는 유도를 했었어. 그치? 존 바운다리에서 유도했고 존 바운다리 근처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유도는 안 했지만 유도한 거나 다름이 없어. 왜냐면 노트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노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다 여러분 안다고치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들어갈 때 페르미 서페이스하고 밴드하고 겹칠 때는 이게 만날 때는 이런 거 만날 때는 존 바운더리 이거 만날 때 어떻게 된다 그러냐 90도로 항상 들어간다 그랬어. 그리고 이 폭을 결정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 폭을 결정을 해주는 게 포텐셜의 크기 같은 것들이 폭을 결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쪽의 모양하고 이쪽의 모양을
요거를 말이야 0부터 이거를 이제 K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K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이거를 라지 K라고 놓고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쪽에 있는 거는 말이지 EC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EME에다가 H버자승에 K자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위쪽에 있는 밴드고 아래 밴드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K 써놓고 그 다음에 2의 밸런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H의 H버자승에 K자승이 된다. 이거를 전번 시간에 유도하는 척 했어요. 자, 그래서 저기 ME는 어떻게 되느냐면 ME를 프리 일렉트론의 매스로 나눈 것이 2람다를 U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이고 U는 포텐셜이에요. 그 다음에 MH를 M으로 나눈 거는 어떻게 되냐면 1 써놓고 2람다를 U로 나눠서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거 지금 요거 어떤 모양이냐면 요거는 말이야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니까 2분의 1의 AX 자승 뭐 이런 꼴 아니야? AX 자승 그리고 A는 0보다 큰 경우야 요거 자 요렇게 가요 요렇게가 그게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으면은 그게 일렉트론이라 그래서 일렉트론 밴드에 그게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그러면은 요까지 찼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홀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가다가 하나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X 자승 A는 포지티브 넘버고 이거는 AX 자승 A는 네거티브 넘버예요. 자 그거를 반영을 해준 게 뭐냐면은 이쪽은 네거티브로 썼고 저쪽은 포지티브로 썼어요. 한쪽은 일렉트론 밴드고 한쪽은 홀밴드가 된다. 그럼 왜 이런 일렉트론 밴드, 홀밴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일렉트론 밴드에서는 매스가 포지티브고 홀밴드에서는 매스가 네거티브로 이렇게 나왔어요. 커베이처가 이제 거꾸로 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피리어딕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일렉트론들이 프리한 경우에는 매스가 항상 포지티브가 되는데 피리어딕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펙티브하게 네거티브 매스를 가진 홀로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그 다음 장 65페이지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65페이지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푼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말이야 좀 틀렸어 거기에 보니까 여기 지금 내가 이게 코렉션 된 거를 다시 이제 올릴 텐데 이게 퍼스트 세컨 같은 게 바뀌었어. 노트에 퍼스트 세컨이 이게 바뀌었어. 하나만 바뀌고 하나는 또 안 바뀌었어요. 아 이거를 내가 조금 전에 발견한 게 아니냐. 나 이게 초치기 하면서 예습을 하는데 물론 최근 한 거는 다 읽었어. 됐지? 자 여기 나오는 거 있지. 여기가 세컨 밴드고 이게 퍼스트 밴드고 퍼스트 세컨 바뀌었고 이 앞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틀린 줄 알고 한번 고쳤다가 맞았다는 게 맞춰가지고 다시 두 번 고쳐가지고. 오케이? 기쁘게 할 양이 없네. 자, 밴드라는 게 항상 밴드라는 게 동그란 밴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펙티브 매스 같은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이 텐서 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쌓였느냐면 KX, KY, KG에 이렇게 쌓였다 그러면은 동그란 페르미 서페이스가 나타나는데 물질마다 페르미 서페이스가 동그랗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나이소트로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매스를 쓸 때는 아까는 그냥 두 번 미분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페르미 서페이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D 자승의 에너지에다가 라운드에 K 뮤 라운드에 K에 뮤 그래서 뮤 하는 그런 텐서로 사실 써야 제대로 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만약에 포텐셜이 필요한 포텐셜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뭐니 2n분의 H자승 K자승 프리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2n분의 H자승 K자승이 돼서 그 하나로 모든 커브를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포텐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동네가 가지고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동네, 이 밑에 동네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존 바운더리 쪽으로 가면 이렇게 변화가 이제 많아진단 말이에요. 존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변화가 많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많아지느냐 하면 매스가 네가티브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매스가 네가티브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매스가 네가티브가 된다. 일렉트론의 매스가 네가티브가 돼가지고 지금 홀 밴드로 이렇게 바뀐다. 매스가 네가티브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일렉트론, 베어 일렉트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지가 2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일렉트론에다가 내가 뭐를 줬느냐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가지고 이만한 모멘텀을 지금 공급을 했어.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가지고 모멘텀을 내가 만약에 5라는 모멘텀을 이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경환이가 일렉트론이야. 그 경환이한테다가 내가 뭐를 줬느냐면 일렉트릭 필드를 딱 가해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서 잘 살고 있던 경환이가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움직여. 그래서 5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경환이가 나 그런 모멘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솔리드한테 포논이나 뭐 이런 거한테 내가 6이라는 모멘텀을 거기다 주고 나면 네트로 나는 얼마의 모멘텀을 받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모멘텀을 받거든. 반대 방향으로 모멘텀 받은 거하고 똑같거든.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게 어디에서? 고체 내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럴 때 매스가 이펙티브 매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 이제 그러면 이펙티브 매스가 네거티브가 되는 거는 또는 많이 바뀌는 거는 어느 동네에서 많이 바뀔 거냐면 존 바운다리 근처로 가면 갈수록 많이 바뀌거든요. 왜냐? 이게 지금 이 동네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존 바운다리 가면서 변화가 상당히 크니까. 존 바운다리 가면서 점점 변화가 커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멘텀을 H바 G라는 이러한 모멘텀을 더하고 빼고 하더라도 전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고 이 컴포넌트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뭐냐면 존 바운더리 쪽으로 가면서 더 강해지더라 이게. 그래서 웅클라 프로세스 같은 거 말이지. 그러니까 HG만큼 뺀 놈이 포스트 브릴리앙 존 근처로 가는 그 컴포넌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현상들이 이런 게 벌어지는 건데 그게 다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은 존 바운더리 근처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또는 이 동네에서 또는 이런 동네에서 만약에 매스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실험적으로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일렉트론들이 있고 홀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이제 다 이렇게 찼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니지, 고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밴드가 변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찼다. 응? 여기까지 찼다 그러면은 일렉트론들이 차고 여기에 지금 홀이 있어. 여기 홀이 이 동네에 있어. 그럼 홀의 매스를 우리가 만약에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파라마그네틱 레저넌스라고 그러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입자에다가, 차지를 가진 입자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돌아가는 성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언제 움직였느냐? 이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린 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그렸기 때문에 K라는, H/K라는 모멘텀을 가진 입자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거. 움직이는 거야. 서 있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페르미언은 밑에다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모든 게 갈 수가 없고, 페르미언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가 놓고 차곡차곡 파울리 원리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에너지 높은 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놈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것에 움직이면서, 그리고 매스가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 하는 걸 알려면은, 매스가 M이고 차지가 2인 불안 물체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돌아가는 성분이 되고, 돌아가는데 말이지, 오메가라는 프리퀀시로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오메가의 프리퀀시에 해당하고 있는 8을 그 안에다 두면은 레저넌스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 레저넌스 현상을 일어나는 거를 봐가지고, 아, 여기에 일렉트론들의 또는 홀의 매스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펙티브 매스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이펙티브 매스를 알아내려면은 임퓨리티가 많으면 이펙티브 매스를 알아낼 수가 없어. 왜? 이게 여러 번 돌아가가지고 그 프레퀀시로 돌아가는 놈에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레저넌스 현상을 일으켜야 되는데, 뭐 움직이자마자 여기저기 얻어 터져가지고 민 프리패스가 너무 짧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밴드의 매스를 알아내고 싶으면 굉장히 샘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더러우면 안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밴드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낸다 그러면 실제 물체에서 밴드가 어떤 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곧 이제 배울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라든지 저메니움이라든지 뭐 이런 물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지금 반도체인데, 이런 반도체 밴드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반도체 밴드를 보면 이게 이렇게 이거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요즘에 스핀트로닉스 하는 사람들이 이 밴드를 다 그려놓으면 이렇게 밴드를 그려놓는단 말이야. 근데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실리콘이나 저마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서 밴드를 그리라 그러면 좋지. 이게 뭐냐면 이게 컨덕션 밴드고 이게 밸런스 밴드. 밸런스 밴드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의 최외각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P궤도예요. P궤도. 자,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고체를 이루고 있는데, 최외각 전자가 뭐냐면 P궤도예요. P궤도. 그래서 P궤도. 이렇게 지금 P궤도로 최외각 전자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P궤도. P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알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P궤도를. 근데 P궤도도 보면은, 여러분들 P궤도 보면은 토탈이 2분의 3인 놈하고 2분의 1인 놈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 그거 우리 배웠어. 경환아 배웠지? 양자 시간에 배웠지? 양자 시간에 되게 많이 배웠나? 나경식 배웠지? 예.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 이렇게 밴드를 이루고 그럴 때도 이놈들의 원자 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클라우드,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뻗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밴드 모양들이 이제 막 달라질 텐데. 그러면 P밴드는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2분의 3이나 2분의 1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s 플러스 1에 P에다가 j2 포멀리즘을 쓰면 P는 1이고 그 다음에 토탈 S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니까 더할 때는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놈의 밴드들이 이제 원자 상태로 있을 때는 밴드들이 이렇게 있지. 밴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놈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네로우 밴드가 이렇게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2분의 3끼리 붙고 2분의 1끼리 붙고 뭐 이렇게 돼. 그냥 아이솔레이션 됐을 때는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됐을 때는 2분의 3하고 2분의 1하고 수소 원자인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두 개가 똑같지만 수소 원자가 아니라 벌써 리튬이나 뭐 이런 거를 되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헬륨만 하더라도 2분의 3하고 2분의 1하고 이 에너지 밴드가 이 원자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명시가 양자 시간에 배웠지 이거. 2분의 3하고 2분의 1이 수소인 경우에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디제너레이트 된 상태지만 헬륨만 하더라도 이게 2분의 3이 에너지가 높고 2분의 1이 에너지가 낮았어. 그지? 안 그런가? 스핀 오비디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놈들이 이제 서로 쭉쭉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끼리 붙어가지고 밴드 하나 이루고 요거끼리 2분의 3짜리도 붙어가지고 밴드를 이루는데 2분의 3짜리가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붙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있는 놈들이 붙어가지고 밑에 밴드를 이루고 차지들이 일렉트론들이 서로 이렇게 레귤라리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이 밴드가 되고 이 위에 있는 놈은 2분의 3짜리인데 2분의 3짜리 일렉트론이 좀 많이 있잖아 거기에. 그것들은 붙을 때 어떻게 붙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요. 그래 요거하고 요거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또는 스핀 오비트 인터랙션인데 정시가 배웠지. 예. 아 이거 뭐 진짜 참 이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다. 스핀 오빗 인터랙션. 그리고 2분의 3인 놈들도 서로 손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2분의 3인 거는 디제너러시가 여러 개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바로 옆으로 붙느냐 뭐 이렇게 위아래로 피게더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타이트 바인딩 메소드 같은 거로 해보면 둘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홀밴드야. 밑에 있는 거는 다 홀밴드인데 요거는 무슨 홀밴드냐면 라이트 홀밴드. 요거는 무슨 밴드냐면은 헤비 홀밴드야.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스피노비 인터럽션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야 맞아 이게 헤비야. 참 헤비고 이게 라이트야. 그리고 아래 거는 스피노빗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말이야. 이거 봐. 여러분들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있을 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는 밴드하고, 이렇게 로컬라이즈 돼 있는 밴드를 보면, 이게 매스가 크고, 이거는 매스가 작다 그랬지. 매스가 커요. 매스가 작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헤비가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라이트가 이쪽에 해당하는 거. 이게 지금, 응?
이렇게 돼가지고 헤비 밴드하고 라이트 밴드 스피노비 인터랙션 이 세 개 이해해가지고 그 밴드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거리를 델타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 갭은 이 둘 사이의 갭이에요. 그냥 델타라고 썼어. 그냥 이게 진짜로 세마이콘덕터 갭은 이쪽에서 나타나는 갭인데 요거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옛날 이쪽에 하이드로젠이었을 때는 이 없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스피노비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 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뭐 타이트 바인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이따 이제 하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는 그 결과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보더라도 그 원자의 일렉트론 클라우드에 본딩하는 그 모습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밴드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APCTP 10주년 기념학회를 지난 11월 달에 했는데 했다는 건 알지, 그지? 그때 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에 관한 슈퍼컨덕터 강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서강대학교 김현정 교수를 불러서 다이아몬드의 라만을 하셨게 되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1시간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 10주년 기념해서 그때 이 밴드가 딱 나오는 거야. 헤비, 라이트, 스피노빗. 응? 속에는 그때 있었겠다. 그렇지? 예. 그러면 다 이게 돌려야지. 내려. 예, 있었습니다. 있었지? 예. 야, 그럴 때는 얼굴을 이렇게 더 들려. 그때 이 밴드 나온 거 기억나는가? 졸기는 안 졸하는 건 내가 확실히 아는데 왜냐면 이 무대 말이야 조정을 하는 걸 해가지고 스피커가 있으면 그 옆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거기서 졸면 뭐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어떻게 안 조는 거 알아? 예, 밴드부도 나왔었어요. 응? 나왔었습니다. 나왔지 이거 나왔어. 헤비홀, 라이트홀, 스피노비 인터랙션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밴드에 대해서 하나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게 뭐 이런 거 알아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뭐 이런 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 밴드만 나오면 말이야 도망다니고 막 그러는데 밴드가 나왔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고체물리학자가 있고 그럼 이제 세마이콘덕터에서 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덕션 밴드하고 그러면 뭐 이런 콘덕션 밴드하고 여기 이제 밸런스 밴드가 있고 그 둘 사이에 아래쪽에 이제 꾹꾹꾹꾹 다 차 있어요. 세마이콘덕터는 인트린직 세마이콘덕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밑에 꽉 차 있고 위에는 한 개 더 본 게 이 세마이콘덕터인데 그런데 이 세마이콘덕터에다가 이 절대 온도 0일 때는 그런데 절대 온도가 0이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논일구 있을 거다. 여기는 다 이렇게 가지고 일렉트론들이 밑에 동네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위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인트린직 차지 캐리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세마이콘덕터가 있으면 이 세마이콘덕터에 이 동네에 일렉트론들이 지금 논일구 여기 지금 홀들이 논이는데 만나면은 리콤바인 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근데 온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생겨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 자, 이거는 인트린직한 그런 차지 캐리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가에다가 오가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런 거를 넣으면은
여기 일렉트론 하나 남아서 N타입 세마이컨덕터가 되고 3가를 넣으면은 홀타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익스트린직은 이게 임퓨리티를 넣어가지고 익스트린직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렉트론이 들어가고 여기도 일렉트론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지금 4개 있고 홀이 4개 있었는데 일렉트론이 2개가 일부러 우리가 넣은 일렉트론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도핑을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하고 부딪히면은 일렉트론끼리 부딪히면은 일렉트론끼리는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부딪히면은 서로 껴안고 에날레이션이 되니까 홀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퓨리티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한쪽을 이제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거는 뭐냐면 익스트린직한 거예요. 인트린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온도만 그냥 가했을 때, 이 익스트린직한 것들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공부를 하고 거기에다가 의도적으로 만약에 일렉트론 같은 거 또는 홀 같은 것들을 넣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온도 함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게 지금부터 이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가 올라갈 거냐 하는 거를 이렇게 보려면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돼. N이라는 거는 뭐냐? N이라는 거는 콘덕션 밴드에서 요 밑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일렉트론들이 몇 개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FE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FE 속에 온도가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저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FE 계산하는데 FE가 상당히 이제 복잡했었어요. FE가 이제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게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은 에너지 마이너스 UF의 EF의 KBT의 플러스 1인가 뭐 이랬지, 그치? 이거 익스포넨셜 속이 익스포넨셜이 밑에 있고 이게 더하기조차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 이게 굉장히 복잡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에너지가 말이야. 에너지가 UF보다 페르미 레벨 UF, EF라고 할까? 페르미 레벨보다 상당히 높으면 이게 여기서 이거 뺀 것이 온도보다 굉장히 크면 이거는 앞에 양이 도미넌트 해가지고 E 마이너스 EF에 KBT라고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주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익스포넨셜에다가 뮤에 KBT 이렇게 써놓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EC부터 이제 인피니트인데 DE 요게 말이야. 에너지 마이너스 EC에 2분의 1 써놓고 익스포넨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density of state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면 에너지의 2분의 1승이 필요한다는 거를 예전에 유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에다가 ME에 KBT 2파이 H바 자승에다가 exponential mu 마이너스 EC KBT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홀이 얼마나 생겨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홀은 1-F 그거를 하면 홀의 개수하고 일렉트론의 개수 그거 항상 이게 더하면 1이 되니까 개수가 아니라고 F 펑션 그럼 1이니까 F의 H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1-F의 일렉트론 조금 전에 썼던 그 모양이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P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P를 구해낼 수가 있다. P를 만약에 이렇게 구해냈어요. P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내면 익스포넨셜에 이번에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놈이니까 뮤 이렇게 쓰고 뮤는 KBT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아주 멋있는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각각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각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로 똑같아요. 인트리직한 경우는 N하고 P하고 똑같아요. NI가 인트린직하다 그러면 PI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 놈이 올라가면 일렉트론이 하나가 컨덕션 밴드로 간다는 얘기는 아래쪽에다가 홀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곱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자 요거 두 개 갖다 고치면은 모르는 뮤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뮤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중간에 어느 곳에선가 페르미 레벨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뮤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n에다가 p를 곱하면 이렇게 봐요. 야 n에다 p를 곱하면 뮤가 어떻게 돼 있지? 뮤가 서로 캔슬링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EV하고 EC 사이의 차이니까 그게 뭐냐면 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p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t의 3승에 비례하고 ME에다가 M의 H의 2분의 3승 물질이 결정이 되면은 결정이 되는 거에다가 익스포넨셜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2g에다가 PB 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건데 n 곱하기 p가 이렇게 간단한 폼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n 곱하기 p가 무엇에 무관하냐면 뮤라는 그런 값에 무관하게 뮤는 뭐냐면 물질의 성격을 결정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콘덕션 밴드 EC, E 밸런스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n 곱하기 p가 무엇에만 관계가 되느냐 하면 갭에만 관계가 되더라. EV, EC 그 값이 아니라 그 값의 차이만 해당하고 페르미 레벨이라는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콘스턴트가 돼요. 이게 이 공식이 뭐 이름이 있는데 밸런스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책 읽는 사람 한번 빨리 한번 빨리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야. 이게 n 곱하기 p가 굉장히 멋있어.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거조차도 멋있어. 만약에 임퓨어리티 같은 걸 넣잖아. 임퓨어리티를 넣으면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지. 그래서 n 더하기 p는 변해요. n 더하기 p는 일렉트론의 개수하고 홀의 개수를 토탈 양은 변하는데 n 곱하기 p는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이름 없니? 매스 액션로라고 한다 이거지. 매스 액션로. 이게 매스에만 관계되고 온도에만 관계가 되고 뭐 그래서 매스 액션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이름을 내 생각에 잘못 줬어.
이름을 좀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거 이걸 쳐야 되는데 나 같으면 말이야 다르게 졌을 것 같은데 노상순 네. 어떻게 졌으면 좋겠냐 이름을 잘 줘야 후세 사람들이 존경해야 이거 이름을 잘 줘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많아. 뭐냐면 거의 동시에 사람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줘가지고 그 사람의 업적으로 모든 게 다 쏠려가지고 밴드로. 밴드로 상순이가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머리를 돌려서 이제 만들어낸 법칙 이름이 밴드로예요. 영식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글쎄요. 아 이름을 잘 줘야 돼. 미지가 이름을 잘 짓겠다. 야. 원래 이름이 예쁘니까 그지? 미지는 어떻게 질래? 저 이름이 가장 중요해. 이게? 아니요. 레셉션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뭐 이렇게 지금 어때? 인베리언스 변하지 않는다. 다른 디테일에 관계가 없이 안 변하는 양 그런 것들을 인베리언스라고 하거든. n 곱하기 p가 디테일에 별로 관계없이 그냥 변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성X MP 인베리언스 딱 그러면 이게 후세에 그냥 그 한산더 대첩에 비길 만한 그런 이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지 않냐 이게? 동의한 사람 하나도 없어서 지울게. 요거 지우고 MP 인베리언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MP 인베리언스 아 이거 내 이름 붙이면 안 되죠. 이건 내가 만들어냈어야 되는 건데 옛날에 벌써 다 만들어져가지고 경환아 좀 멋있는 거 말이야. 멋있는 하나 이게 이 과학의 법칙을 발견을 하면 나한테 띄워. 내가 이름 붙여줄게. 응? 내가 이름 붙여줄게. 영식아 예. 이름 붙여줄 테니까 응? 이름 잘 붙여줄게. 응? 영식 YS 뭐 어쩌쩌쩌쩌쩌쩌쩌 너 그럼 이게 뭐 정치하는 사람 같네 이게. 그래요. 아 여기에 지금 n하고 p하고 같다 그래가지고 뮤 구한 그 공식이 나와있네 그지? 70페이지에 보면은 2분의 1에다가 2지 써놓고 4분의 3에다가 kbt 써놓고 로그에다가 mh에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응? 뮤가 뭐냐면 이게 페르미 레벨인데 뮤 ME하고 MH하고 똑같으면 매스가 똑같으면 이게 로그 1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로그 1이 되니까 이쪽 항이 줄어들겠네? 그래서 뮤는 2분의 1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으로 되겠네 2지 이렇게. 하여간에 이 인트리직한 거는 그렇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래가지고 빨간 것들을 이렇게 넣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익스트림직한 것들을 넣기 시작했다. 그러면 얼마나 N하고 P가 그 안에서 얼마나 바뀌느냐. 지금 이 일렉트론을 더 넣었더니 홀들이 줄어들잖아. 일렉트론이 늘어나지. 그럼 늘어난 일렉트론은 분명히 도핑한 거하고 도핑한 게 올라가면은 일렉트론 도핑하면은 일렉트론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이제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해보자 하는 얘기네. 그러면 그 공식들을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연력학 법칙 써가지고 이거를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N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N은 N0에다가 MD에다가 2분의 1 써놓고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도핑한 거 말이야. 도핑한 거에 2분의 1 세이블이 하나요. 왜 도핑한 거에 2분의 1이 되겠네. 이게 좀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 그 도핑을 하잖아. 그러면 일렉트론을 100개를 넣으면 그 안에 있는 홀이 말이야. 홀이 잡아먹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잡아먹는 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개를 넣었을 때 100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건 조금 다를 거야. 그 안에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그렇겠지만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많이 도핑하지 않는 경우에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연력학을 가지고서 프리에너지 가지고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책에서는 안 해놓고서 할 수 있다 그러고 썼는데 통계책을 보면 거기에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A라는 것하고 B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A 더하기 B가 될 때 이 어디에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이루느냐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경환 혹시 그런 거 배우지 않았니? 그런 거 가지고서 이걸 하면 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 문제 다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경환에 한번 쫙 풀어가지고 아니 그저 통계책 보면은 예제로 나와 있어 저게. 근데 말이야 고체물리 하다가 통계 그러면 늙어서 이제 자꾸만 머리가 잘 안 돌아갔었던데 얘들은 다 금방금방 머리가 잘 돌아가지.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자. 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지금 일렉트론이 있고 홀이 있어. 홀이 이제 생겨났고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있어. 고체 안에 이놈들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자 홀 이 동네에 있고 일렉트론 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이놈들이 고체 내에 있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항상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돌레를 이렇게 이제 도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무엇을 뭐라고 하느냐면 엑시톤이라고 해요. 엑시톤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 엑시톤은 무엇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이거는 하이드로젠하고 거의 비슷해. 하이드로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놈의 하이드로젠이 이 고체 내에서는 이게 좀 달라.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 하이드로젠은 거기에 핵이 있고 구들레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거는 홀이 있고 구들레를 전자가 돌고 있다. 또는 그럼 하이드로젠에서는 핵이 굉장히 무거운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별로 무겁지 않다. 이게. 그게 이제 다른 첫 번째 다른 게. 두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물질 안에 있어. 물질 안에 있어가지고 다이엘렉트릭 콘스턴트 2라는 거 안에 이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 다이엘렉트릭 콘스턴트 2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놈이
이 둘 사이 거리가 보호 레디우스보다 상당히 둘 사이 거리가 커진다. 물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놈 둘만 있으면 보호 레디우스지만 이게 보호 레디우스보다도 이제 간격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에너지도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도 바인딩 돼 있는 것이 loosely 바인딩 돼 있는 그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모든 게 차지를 가진 입자가 금속 안에 들어가면 항상 약해져요, 차지. 지금 여기에 지금 플러스 차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금속 내에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주위로 이렇게 몰려와. 응?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주위에 몰려와요. 응? 이렇게. 그러면 다른 일렉트론이 봐가지고 그 지금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일렉트론 클라우드들이 몰려와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른바 스크리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스크리닝은 이 고체인에 들어가면 당연히 스크리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베큐um에서도 스크리닝이 있어서 베큐um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준 적이 있는 거예요. 스크리닝. 자, 그러면 이 스크린이 된 효과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거를 우리가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자연을 기술.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물질 내에서는 분기 중에서는 이게 1이지만 분기 중이 아니라 진공에서 1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들이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loosely bound 돼 있으니까 이 둘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된다? 둘 사이 거리는 길어져. loosely bound 돼 있으니까 둘 사이 길이가 이제 길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길어지느냐? 자, 여러분들 말이야. 이게 에너지는 어떻게 되더라? 에너지는 하이드로젠에서 에너지는 13.6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자승으로 나누는 거 알죠? 그지? 그러면 매스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되네. M은 이게 리얼 매스고 M은 뭐냐면은 이게 베어 일렉트론의 매스를 M이라고 했었어요. 책에서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저메니움인 경우에는 한 1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6의 자승이니까 한 250분의 1. 250분의 1 정도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낮아지겠네. 그러니까 이 바인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에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20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리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에 비례해요. 여러분들 보호 모델에서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에 비례하니까 이 레디우스가 한 10배 정도, 15배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느끼는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R분의 2의 자승 이렇게 돼가지고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세마이컨덕터에서 우리가 도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 엑스톤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만약에 엑스톤이 만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컨덕션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바인딩을 해가지고 일렉트론들이 에너지가 조금 낮아지는 거에 프리한 거에 비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여기에 무슨 밴드들이 이제 형성이 되느냐면은 이렇게 이런 밴드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임퓨리티를 넣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일렉트론을 조금만 임퓨리티 공간 넣으면, 아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임퓨리티 밴드라고 얘기해요. 이 에너지가 뭐의 에너지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이것이 엑스턴 에너지하고 이제 동일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자, 이게 이제 세미컨덕터인데, 이게 세미컨덕터인데, 이렇게 된 게 이제 세미컨덕터예요. 어떤 거는 말이야, 어떤 건 이런 놈이 있어요. 콘덕션 밴드하고 두 개가 이렇게 좀 겹쳐가지고 요 놈까지 이렇게 차 있고, 여기 조금 일렉트론이 이렇게 더 들어가 있는 이러한 밴드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콘덕션 밴드의 일렉트론들이 조금 올라가 있어요. 요 양이 굉장히 작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미메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메탈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이게 세미메탈인데, 세미메탈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르세닉이라든지 엔티모니, 비스무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스무스, 안티모니, 비스무스 또는 안티모니, 그 다음에 아르세닉 같은 것들이, 아르세닉. 여러분들 아르세닉이 이게 센 건지 알죠, 그지? 비싸다고 잠깐 마시고 그러지 마라. 아주 센 거야, 이거. 일반적으로 중금속으로 가면 다 세요. 아르세닉 같은 거는 너무 세요. 셀레니움도 엄청나게 센 거예요. 참, 근데 이 셀레니움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이 세상에 ppm 단위로 이렇게 있는데, 셀레니움이 조금만 많으면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셀레니움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또 죽을 수가 없죠. 셀레니움이 있어서 병영군에 배양을 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우주에 지구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 수 있겠느냐? 물이 있느냐? 공기가 있느냐? 뭐 저쩌고 얼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끓는 물이냐? 뭐 암모니아 가스래요. 그런데 이게 아세닉까지 이렇게 아니지. 셀레니움 양도 이걸 맞춰야 된다고 그러는 걸 보면, 그 많은 별 중에서 과연 그 많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별이 몇 개가 있어. 많이 아마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동우가 예. 어렸을 때 그런 거 좀 생각해 본 적 있니? 저 멀리 저 우주에 나가면 저 많은 별 중에서 고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얼마나 될까? 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냥 가끔 생각을. 가끔 생각해? 혹시 저 별에 내 배우자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그거는 농담이고. 하여간에 내 생각에 이게 이 고등 생명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그 온도 1도만 올라가도 자연이 엄청나게 변하는 거 알지? 그치? 세상의 온도가 1도만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 우리 서머 일렉트릭 파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머 일렉트릭 파워는 세마이콘덕터가 서머 일렉트릭 파워가 좀 크게 주죠. 금속보다 아마 훨씬 더 클 거예요. 여기에다가 온도 차이를 주면 T이고 T 플러스 델타 T라고 쓰면, 그러면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돼요. 뜨거운 거하고 찬 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현상을 이제 서머 일렉트릭 파워라고 그래요. 일렉트릭 필드가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 거가 뭐냐면은 서머 일렉트릭 파워예요. 그래서 이 Q가 서머 일렉트릭 파워 코에피션트인데, 여러분들 그 서머 일렉트릭 파워를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서머 일렉트릭 파워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분이 계신데, 서울대학의 박용우 교수가 이 서머 일렉트릭 파워를 가지고서 이제 학생을 서머 일렉트릭 파워를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좋은 툴이고, 서머 일렉트릭 파워 여기 그냥 잠깐만 소개했는데, 서머 일렉트릭 파워를 재면 여러분들 홀 이펙트를 재면은 차지 캐리어에 이게 홀이냐 일렉트론이냐 이거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 서머 일렉트릭 파워도 심플한 메탈인 경우에는 서머 일렉트릭 파워가 플러스면은 홀이고 마이너스면은 일렉트론이에요. 근데 이제 복잡해지면은 스캐터링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일렉트론인 경우에도 서머 일렉트릭 파워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홀인 경우에도 서머 일렉트릭 파워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첫파발은 여기서 끝내고 일단 휴식을 하고 후로 넘어갈 건가를 고민합니다.